네, 이제 인천 아시안게임 열리죠. 이러면서 프로야구가 잠시 휴식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정규 시즌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예상대로 4강 경쟁, 특히 4위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네, 톡톡 베이스볼 이광권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4강 경쟁 아주 지금 치열한데 4위와 7위 롯데까지, LG부터 롯데까지의 격차가 3경기 반. 정말 치열하군요. 그래서 매주 지금 방송 나오면서 그 얘기가 아직도 4위 끝나지 싸움 않았는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10월 달 가야지만 판가름 날 거로 보는데 LG가 지금 이번 주말 2연전 삼성을 모두 잡으면서 4강 굳히기에 들어갔는데 네. 10월 달 경기에 죽음의 레이스 5번 있습니다. 1, 2, 3위 팀끼리의 대결이 이제 LG가 남아 있는데 네. 거기서 판가름이 나야 될 것 같고 그게 끝나면 두산과의 또 2연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뭐 두산이나 SK나 지금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네. 어느 팀이 가고 어느 팀이 잘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뭐 LG만 얘기하자면 뭐 끝이 없는데 네. 두산도 역시 4강권에 지금 가깝게 문턱에 가 있는 팀인데 네. 이번 10월 경기 마지막 그 레이스를 보니까 17일 동안 15경기를 해야 되는 가장 불리한 조건 그리고 이제 선발 투수 타격 이런 페이스 SK가 일정을 보게 되면 가장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LG가 4위라고 해서 안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한 게임 반차밖에 나질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나머지 경기 상대 전적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네. 10월 달 한 6, 7일 정도 네. 이 정도면 판가름 날 것입니다. 판가름 날 예. 것이다. 자, 10월 1일 날 다시 재개가 되는데 한 6, 네. 7일쯤이면 판가름 날 그렇죠. 것이다. 네. 자, 5위 SK 보겠습니다. 네. 어제 NC와 굉장히 접전 끝에 이겼는데 네. 사실 4위 진입하려면 썩 이렇게 부족한 분들이 보이거든요. 네. 4강 진입하려면 이런 부분 꼭 필요하다. 어떤 거 꼽을 수가 있을까요? 타격 부분이죠. 일단 선수들 기용도 그렇고 들쭉날쭉한 어떤 이런 타격 기복심한 그다음에 네. 선발 투수가 조금 무너지긴 했는데 문광은 예, 그 9월 달 들어서 성적이 좀 좋아지고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이제 휴식기를 맞이했거든요. 그렇죠. 다른 팀들은 사실 안 좋았는데 휴식기에서 꿀맛. SK는 지금 잘 가장 나가다가. 잘 나가다가 이제 이 10월 달 이제 그 어떤 휴식기를 맞이하게 돼 있는데 네. SK가 뭐 선발 투수나 이런 부분은 나머지 일정을 보게 되면 가장 그 편하고 일정이 잘 짜져 있습니다. 지방도 많이 가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홈 경기가 많군요. 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 운영해 나가기는 괜찮고 3명 갖고 돌릴 수 있는 선발 로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SK는 괜찮습니다. 단 이만수 감독이 선수 기용하는 거나 타선의 어떤 그 기복 심한 거 이런 예. 것만 잘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은 뭐 거의 1위를 굳혔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요즘에 조금 삐끗거리는 모습은 보여주거든요. 네, 네. 근데 마지막 그 10경기에서 뭐 12경기 남아 있는데 3경기 반이다. 네. 이건 한 달 동안 따라잡을 수 있는 승차기 때문에 삼성이 그냥 가긴 간다고 봐야 되는데 네. 결국 네. 지금 이렇게 휘청거리는 건 뭐냐면은 부상 선수가 복귀했는데도 아직까지 컨디션이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 그러니까 임창용 선수. 그렇죠. 임창용 마무리도 좀 불안하고 전체적으로 투타 밸런스가 굉장히 피곤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삼성으로서는 이번 15일 동안의 휴일이 굉장한 어떤 그 플러스적인 요인이 작용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삼성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게임이 유지가 되면서 1위로 그냥 꼴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네. 이 뒷심이라는 게 마무리가 참 중요한 게 네. 오승환 선수 있을 때는 한 두 점, 세 점 차이만 이겨도 네.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임창용 선수가 그 정도까지 역할을 좀 못 해주는 게 아닌가 최근 들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 노출이 조금 많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 스피드도 스피드지만 이제 상대 팀에서 변화구라든지 밑에서 올라오는 떨어지는 볼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예. 임창용 선수가 나름 다른 어떤 투구 패턴을 하나 만들지 않으면은 네. 예. 이런 건 당분간 이어진다고 보는데 그래도 구력이 있으니까요. 그렇겠죠. 믿어봐야죠. 예. 자, 박병호 선수 시즌 50홈런 기대하시는 네. 분들도 많은데 네. 아시안게임 휴식기에 들어가면서 10월로 이제 미뤄졌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48개 기록하고 있는 네. 거죠. 어떻습니까? 주말에는 못 때렸어요. 사실 그 홈 경기에 상당히 강한 그런 그 박병호 선수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넥센이 118경기를 했으니까 딱 10개 남았거든요. 그럼 SK하고 경기가 남아있고 뭐 비교적 약한 팀들하고 좀 남아있다고 봤을 때 51개에서 53개까지 많게는 이야. 앞으로 세개 5개에서 네. 4개 정도 50개는 분명히 넘어갈 것 같은데 과연 53에서 더 넘어가느냐 아니면 몰아치기 해가지고 또 53, 4까지 가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가장 어느 정도 수치 계산을 해보면 네. 51개에서 53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어제 그 요즘에 시구가 화제인데요. 네. 배우 조인성 씨가 네. 던지고 네. 포수 조인성 선수가 받았다고 하는 한화에서 예. 네. 대전구장.
그 배터리 해도 되겠더라고요. 예. 제가 보니까. 화면 먼저 함께 예. 보겠습니다. 있습니까? 네. 화면 있으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가 남달라요. 어제 지금 한화 선글라스를 이글스와 기아 타이거스의 경기였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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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들이 아주 그냥 깜짝 아침부터 놀랐어요. 뭐 난리가 났다 그러네요. 예. 어. 키가 조인성 씨가 제가 실제로 보니까 한 190 가까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초등학교 때 야구를 했다고 그러니까. 했다고 하고요. 예. 서 있는 폼도 뭐 거의 투수 폼과 비슷합니다.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110kg, 와. 115kg. 요즘 사회인 야구가 뭐 그렇죠. 1급, 2급, 3급으로 됐는데 네. 3군 루키 정도? 예. 이 정도에서 던질 수 있는 스피드예요. 엄청난 지금 스피드입니다. 사회인 야구도 하고 있고. 예. 네. 그래서 지금 컨트롤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네. 저 정도 수준이면 예. 팀에서는 에이스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사회인 야구에서 예, 사회인 야구 한 3이나 4급 정도에서는 충분히 할 수가 네. 있죠. 지금 시속 한 110km 정도까지 예, 보이신단 110kg 정도 나온다고 자, 봐요. 역대 최고 시구라고도 지금 자막이 나가고 네. 있는데 저렇게 안정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넣는 시구자들이 많습니까? 없죠. 거의 없습니다. 거의 18.44인데 정확한 폼에 의해서 정확하게 스피드가 나서 딱 조인성 선수가 앉아서 몸쪽에 딱 받는 경우는 네.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굉장히 긴 거리예요. 18.44면은 네. 실질적인 건 한 15m 던지는데 정확하게 던지는 게 쉽지가 않죠. 팔다리가 길어서 그런가요? 그것도 유리하겠죠. 예. 예, 그만큼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시안 게임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라이벌이 이제 타이완이잖아요. 네. 타이완 선수들은 이제 투수 비롯해서 해외파로 많이 채웠는데 우리는 네. 순수 국내파란 말이죠. 어떻게 승산 있을까요? 금메달 가능할까요? 금메달 딴다고 봐야죠. 그런데 네. 지금 복병이 대만입니다. 사실 그 일본은 사회인 야구팀으로 주축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역대를 보게 되면 자완 투수에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김광현이나 양현종, 봉준근 이런 선수 갖다 틀어막아도 되는데 대만은 왼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 투수가 나서야 되는데 네. 지금 오른쪽 투수가 사실은 지금 대표팀이 제일 약하다는 평가 받고 구예요. 있잖아요. 네. 이재학, 이태양. 이태양 이 두 선수 그다음에 이제 임창용 선수가 좀 뒤를 좀 가야 되는데 네. 대만이 지금 그 해외파들끼리 같이 오는 바람에 굉장히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정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베일에 쌓여 있는 팀이기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그 같은 비조에 속해 있어서 1위를 통과 못하면 일본하고 또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위를 통과해야지만 결승에서. 상대 팀 결승에서 네.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게 돼 있습니다. 비조에서 무조건 1위를 예, 해야 1위를 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거기 문턱에 지금 대만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뭐 투수력보다도 지금 타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그 타선을 믿고 그리고 유정일 감독이 또 어떤 용병술이나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상당히 단호하게 결정 내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오른쪽 투수하고 왼쪽하고 이렇게 섞어서 던지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인천 문학구장이 또 홈 경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죠. 친화적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런 쪽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게 경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유현진 선수가 또 부상을 당했어요. 지난번에 엉덩이, 이번에는 허벅지, 어깨. 네. 어깨인가요? 네. 예. 근데 제가 어떻습니까? 일전에 그 방송할 때 네. 그 부상 부위를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어디 아프고 이걸 아마 방송을 예, 해드렸던 것 말씀하셨죠. 같아요. 네. 근데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다 왜냐면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다리 쪽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어깨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골반의 그 어떤 힘이 되는 거는 유현진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하체가 받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중심 이동이 안 되면 결국은 공을 때릴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머지 힘이 어디냐 어깨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팔로다 던지다 보니까 어깨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과정인데 유현진 선수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의료가 발달돼 있고 재활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메이저리그라 그러지만 예. 정말 이번에 지독하게 맘먹고 재활 프로그램을 훈련하지 않는다 그러면 재발이 워낙에 잘 되는 쪽입니다. 골반 쪽이. 네. 4번, 5번 요출. 거기 그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선발 쉬고 매티니 감독이 뭐 오늘 시각 우리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예. 시각에 다른 투수를 생각할 수가 있다. 지금 투수가 17명이 있는데 예. 다른 투수 생각할 수 있다. 왜냐면 유현진 선수를 한 번 쉬고 한 타임 나중에 두 번째에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네, 네. 부상이 악화되게 되면 결국 포스트 시즌 때 못 써먹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매티니 감독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유현진 선수는 앞으로 오래도록 야구를 해야 될 선수니까 네. 이번 뭐 15승은 국내에서나 다 관심 있는 거지 다저스나 미국에서는 관심 없어요. 앞으로 15승 하는 거. 몇 승을 그럼요. 하느냐가 앞으로 뭐 더. 10년을 예. 더 하고 더 해야 되니까 이번에 그 유현진 선수가 MRI를 뭐 오늘 검사를 새벽에 한다고 찍는다 하죠.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아마 잘 활용을 해서 지독하게만 먹고 재활을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구 소식 베이스볼 톡톡 이광권 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